양육TV 연륜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25번째 시간은 이상필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구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 이상필입니다. 네, 그럼 진행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돈을 내고라도 손주는 봐야 한다입니다. 네, 손주를 보는 게 그렇게 좋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손주와 같이 한 시간은 무슨 취미 활동보다 더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귀엽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손주는 언제부터 돌보기 시작하셨나요? 손주가 3개월 되었을 때 딸이 출근해야 해서 딸 집에 가서 파트타임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돌보기도 하고 아내와 같이 가기도 했어요. 좀 커서는 새벽에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놀다가 저녁이면 데려다 주었고요. 네, 너무 수고하셨네요.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기쁨을 주던가요? 손주의 생글생글 웃는 모습만 봐도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손주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하는 말마다 엔돌핀을 돌게 하는 영양주사였습니다. 손주와 같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잘 갔어요. 그래서 손주와 함께한 시간들을 아내가 기록하여 책을 만들었어요. 3살까지는 서준이가 준 행복을, 4살에서 7살까지는 서준이와 함께한 기쁨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그럼 처음부터 손주를 봐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큰딸이 결혼했을 때는 일이 바쁠 때였고 빨리 애를 낳지도 않겠다고 하여 손주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서 전혀 손주 돌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막연히 우리는 2딸을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우리 부부가 모두 혼자 키웠기 때문에 손주도 자식들이 스스로 키워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손주가 막상 생기고 딸과 사이는 모두 일을 해야 하니 조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을 키울 수 없겠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손주를 돌봐주게 되었으니 손주 돌보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인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셨겠어요. 그럼 할머니도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이셨나요? 아니요. 아내는 허리가 약해서 손주를 보면 허리가 더 아파질 수 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손주 보기를 꺼렸어요. 그런데 귀여운 손주를 보기 시작한 후에는 차츰 생각이 바뀌었고 손주를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네. 심지어는 손주를 보기 위해 아령도 들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몸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얻었어요. 우리 부부 관계도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어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죠. 손주가 복덩이네요. 혹시 손주를 돌보는 비법이라도 있으셨나요? 자식은 부모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조부모는 사랑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다만 이왕 돌보는 것, 자식한테 해주었던 방식으로 지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책도 많이 읽어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어요. 2돌이 지나서부터는 글자를 가르쳐주어 가능한 한 빨리 책을 스스로 읽게 해주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자라도록 운동도 많이 시키고 산도 자주 데리고 다녔어요. 네, 정말 재미있게 하시겠네요. 네, 손주 돌봄이 자녀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손주를 돌보아 주니 딸은 항상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대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식사도 같이 자주 하고 온 가족이 여행도 가고 해서 가족이 더 화목해졌습니다. 네, 참 좋네요. 그러면 본인께서는 어려서 그런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셨나요? 할아버지는 애아들만 낳고 일찍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자식을 7남매나 두셨어요. 할머니가 귀한 손자들을 엄청나게 귀여워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긴 하셨어요. 어려서 집안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7남매 모두 교육을 시킬 정도는 되었어요. 명필이셨고 팔방미인이셨던 아버님이 내게 어렸을 때 천자문을 공부시킨 것은 조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형들 셋이 모두 공부를 잘했고 나의 롤모델이었던 형들이 하는 것을 보며 그냥 따라 공부를 했죠. 네, 형제가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은 7남매를 어떻게 키우셨나요? 예전에는 모두 대가족 제도로 조부모와 같이 살았죠. 그래서 육아는 할머니가 맡으시고 부모는 농사와 집안일을 하셨죠. 그리고 누나와 형들이 동생을 돌보면서 자랐고요.
온 가족이 양육자였나 봐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우수하게 양육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결혼하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특별히 육아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기에 책을 보는 수밖에 없었죠. 아빠 나를 천재로 길러주세요라는 책을 보니 5살 이전에 지능이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살 이전에 읽기, 쓰기, 숫자, 그림,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돌전에도 동화, 영어, 음악 테이프를 계속 들려주고 책을 읽어주어 지능이 형성되기 전에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덕분에 2딸 모두 3살이 되기 전에 책을 줄줄 읽었어요. 어머님이 내가 짜증을 내고 잘못하여도 사랑으로 감싸주셨듯이 내 아이들도 사랑으로 키워야지 하는 생각도 했고요. 네,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네, 그럼 자제분들은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하셨나요? 예, 나는 적성도 안 맞는 법대를 가서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며 3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적성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원하는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애는 법대를 가기를 원했는데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의사를 하고 있고, 둘째는 공대를 가라고 했는데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여 장학생이 되었고 의료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적성에 맞는 양육 덕분이군요. 그럼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혹시 엄하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가르치면서 아버지는 조금 무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부모와의 관계를 좋지 않게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녀는 엄한 것보다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좋은 양육관인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 결혼시켜보니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정받고 잘 지내려면 자식들은 영원한 채권자로 인정하고 부모는 채무자로서 무한정 주기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양육의 지혜를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자녀는 무한의 사랑으로 키우면 밝고 곱게 자라는 것 같아요. 손주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면 서준이는 얼굴만 봐도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무척 기분이 좋았어요. 양가의 조부모가 다 있어 끔찍한 사랑을 받으니 저절로 넘쳐 풍기나 보다 생각했어요. 나도 손주만큼 사랑은 못 받았지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없었으면 이만큼 성장했을까 싶어요. 둘째는 양육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딸이라서 그랬는지 제일 반항기는 별로 겪지 않았지만 사춘기 때는 잘 이해를 못해 매도 들고 화도 냈죠. 아이들에게 남는 기억은 잘해준 것은 없어지고 나쁜 것만 부모에 대한 감정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주고 싶어서 성인이 되어 따로 시간을 내 사과를 했지만 그렇다고 치유가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셋째는 육아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정리한 본인이 기쁠 뿐 아니라 요즘에는 성장하며 낙심하는 청소년이 많은데 그때 그 기록들을 보면 자기를 어떤 생각과 사랑으로 키워졌는지를 알게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귀한 지혜 말씀이십니다. 손잘TV 이번 연륜의 양육 지혜는 이상필편으로 돈을 내고라도 손주는 봐야 한다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